안녕하세요. 기업자원 통합관리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를 일주일 동안 듣고 다음 주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등교를 했을 때 수행평가를 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를 듣는 이번 주 기간 동안 온라인 강의 다른 것들도 복습을 하면서 수행평가 준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준비도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범위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시험 범위를 앞부분을 다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충격받을 텐데, 충격받을 필요가 없는 게, 선생님들이 앞부분을 포함하고 앞부분에서 어떤 페이지가 중요한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부터 포함이 된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선생님들이 짚어주는 페이지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큰 틀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36페이지 우리가 회사 등록하는 것부터, 왜냐하면 우리 수행평가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36페이지 회사 등록하는 것부터 할 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했던 근태 결과 입력 113페이지까지 36부터 113페이지까지 범위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선생님들이 실기 어떤 부분을 보라고 여러분들 등교했을 때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이 포함이 된다는 거를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넘어가가지고 어디로 가서 시험 범위가 포함이 되냐면 물류관리로 가가지고 이론이 포함됩니다. 자, 오늘부터 하는 이론이 포함되는데 137페이지에서 137페이지에서 물류관리 이론은 151페이지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 인사관리, 실기하는 파트가 다 들어가고 이제 뒤로 가서 물류관리, 이론하는 부분이 151페이지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면 선생님들이 어디가 중요하다고 더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물류관리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교과서 137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교과서랑 같이 온라인 강의 화면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물류관리라는 거를 먼저 알아볼 텐데요. 물류관리라는 거는 일단 물류라는 게 어디서 나온 단어인지를 보면 물적 유통, 그래서 물, 유를 합쳐가지고 물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적 유통의 줄임말인데요. 이때 원자재, 내가 맨 처음에 만들려고 한 그 재료, 원자재가 생산 현장에 투입되면서 이거를 공장에서 완제품까지 생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를 내보내기 위해서 최종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이 전체 과정을 말하는 건데요. 그 전체 과정의 제품의 흐름과 사후 처리까지, 사후 처리까지 반품되거나 회수되거나 폐기되는 과정까지를 포함해서 물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맨 처음에 가지고 있던 원래 재료 가지고 이거를 최종 소비자까지 완제품을 만들어서 도착하는 데까지의 흐름을 말을 하는데 거기에다 포함해서 사후 처리까지 물류의 영역에 포함된다는 거죠. 최종 소비자한테 도착한 것까지가 아니라 그 뒤에 사후 처리 반품이 되거나 회수가 되거나 폐기가 되는 과정까지도 포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교과서를 보시면요. 그 단계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맨 처음에는 조달, 그 다음에 생산, 그 다음에 판매, 유통, 소비, 폐기, 환원. 뭐, 요 정도의 그 사이클 정도는 여러분들이 물류의 사이클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물류는 최종 소비자까지 도착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후 처리까지도 물류에 포함이 된다는 거를 좀 포인트로 알아두시고요. 이때 우리가 이제 물류의 개념이 이제 기업에서 약간 확대되고 있어요. 개념 자체가 이제 약간 로지스틱스라는 용어로 쓰면서 물류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확대 해석되면서 요즘은 제3자 물류 서비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제3자 물류 서비스라는 거는 약간 통합 물류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통합 물류 시스템. 그래서 이 물류의 개념이 발전하는 단계를 보시면요. 1단계에서는 그냥 물적인 유통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관만 하거나 운송만 하거나 이런 거 위주로. 그래서 단순 기능 위주로 물류를 파악을 했다면 2단계로 가가지고는 로지스틱스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계획 기능하는 거를 강화시키고 제품 관리, 그리고 기업 내 성과까지도 관리를 합니다. 자, 3단계로 가면은 공급망 관리라는 게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SCM이라고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랬을 때 공급망 관리라는 거는 조달 업무, 주문하고 처리하는 거, 협업 관리, 그 물류 정보망을 구축하는 거, 그리고 정보 공유, 그리고 물류 비용 절감, 이런 약간 살짝 총체적인 관리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단계를 보시면요. 통합물류라는 게 등장해서요. 통합물류는 제3자 물류 서비스, 요즘에 말하는 제3자 물류 서비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류 비용을 절감시키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데 공급망 관리를 포함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ERP 시스템도 활용을 하니까 ERP에서 물류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효율적인 고객 대응까지 이렇게 약간 확대되면서 물류 관리가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3자 물류 서비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류 관리가 뭐고 물류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를 보고 있는데요. 이때 물류의 기능을 같이 살펴볼게요. 물류의 기능은요. 6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운송 기능이 있어요. 말 그대로 그 물류를 운송하는 건데 자동차, 철도, 뭐 선박, 배, 뭐 항공기, 뭐 비행기 이런 운송 수단을 활용해 가지고 그 상품 자체를 그 공급자랑 수요자 사이에 그 공간적인 거를 극복하는 거를 운송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달시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운송 기능이라는 게 첫 번째로 존재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보관 기능이에요. 보관 기능. 보관 기능은요. 말 그대로 그 상품들을 보관하는 기능을 물류에 포함하고 있는데요. 자, 보관 기능은 물자를 창고 보관 시설에 보관하면서 생산과 소비의 거리를 조정해가지고 시간적으로 효율적으로 창출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잘 보관해놔야 이걸 또 소비자한테 유통하고 이런 기능이 있겠죠. 그래서 물류 기능 안에 보관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역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하역 기능은 말 그대로 각종 운송 화물을 싣고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관 화물을 창고 내에 이동시키고 쌓고 거기다 쌓아두는 거예요. 꺼내고 분류하는 그런 부수적인 작업을 하는 거를 하역 기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각종 운송 화물을 싣고 내리는 거를 하역 기능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포장 기능이 있어요. 포장 기능은 수송, 보관 등에 있어서 물자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유통시킬 때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한 재료나 용기 등으로 포장하는 활동도 물류의 기능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나르거나 싣거나 옮기려면은 그거를 잘 포장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요, 물류 가공 기능이 있습니다. 물류 가공 기능이라는 거는 물류 과정 중에서 이루어지는 가공 활동을 얘기하는데요. 뭐 단순한 가공이라든지 재포장, 조립, 뭐 조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품이나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재포장, 조립하는 활동들, 가공하는 활동들을 물류의 기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요, 정보관리 기능이 있는데요. 자, 주문받은 상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최종 소비자한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소비자한테 전달함으로써 고객 만족과 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섯 가지 기능 기억하세요.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 가공, 정보 관리 이렇게 여섯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거기 138페이지에 그 한 걸음 더해 제3자 물류를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요즘은 물류라는 거를 제3자 물류 서비스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third party logistics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3자의 부분에서 물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분이니까. 먼저 왜 제3자라고 하냐면 예전에는 제1자 물류, 자가 물류, 제2자 물류, 자회사 물류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제3자 물류가 등장하면서 물류 업무를 아예 그 회사에서 직접 수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또는 계열사를 통하지 않고 아예 상관없는 제3자한테 전문 물류 업체에 이거를 대행을 맡기는 거야. 그랬을 때 이거를 제3자 물류 또는 계약 물류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은 아예 전문업체한테 맡기기 때문에 물류 서비스라는 게 좀 더 전문적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즘은 제3자 물류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 고객 서비스 향상, 물류비 절감, 효율적인 물류 활동을 위해서 기업이 그 기업 안에서 물류를 수행했다면 아예 물류 자체를 떼어가지고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기업 내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아웃소싱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차피 맡기는 거니까 제3자한테. 그래서 제3자 물류라는 용어를 요즘 많이 쓴다는 거. 그래서 third party logistics라고 한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통합물류 시스템도 밑에 하나 있는데 비용을 최소화하고 고객 서비스 수준을 최대화한다는 목표 하에서 구매 관리, 자재 관리, 완제품 물정 유통의 개념을 하나의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을 통합물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물류를 단순하게 보지 않고 제3자 물류나 통합물류 시스템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물류 관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그 139페이지를 보면 물류 관리는 물류 활동과 관련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고객 서비스를 충족시키고 저비용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물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물류 비용을 절감하는 거예요. 물류 비용을 절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류 비용을 절감시키면 기업의 이득이 높아지겠죠. 이윤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물류 관리의 목적은요, 결국에는 최소 물류 비용으로
고객들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최소 물류 비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게 목표예요. 기업의 목표. 그래서 매출 증대를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게 결국에는 기업들이 물류 관리에 중점을 두는 포인트인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물류 관리를 할 때 뭐 전문 업체에 맡기고 막 이러는 것도 결국에는 기업 내에서 효율성을 달성해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물류 관리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중요해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 먼저 3S1L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물품을 신속하게, 3S니까 S 하나, 스피드, 신속하게 옮기고, 안전하게, S, 세이프티, 안전하게 옮기고, 자, S 하나 더, surely, 확실하게 옮기고, 자, 하나는 1L이니까 L, 저렴하게, low, 저렴한 가격으로 물류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렴하게 상품을 주면 거래처 또 소비자에게 전달한다는 원칙이에요. 신속하게, 안전하게, 확실하게, 저렴하게 소비자한테 전달한다는 원칙입니다. 자, 7R 원칙도 있는데요. 7R 원칙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은 3S, 1L 원칙까지만 기억을 해 둡시다. 중요하니까, 여기는. 그래서 물류 관리를 하면서 이제 기업이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데,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물류를 할 때 중요한 원칙이 3S1 원칙인데, 이때 신속하게 스피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신속하게 스피드, 안전하게 safety,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surely, 저렴하게 low, 이렇게 3S 1L 원칙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7R 원칙도 있는데 말 그대로 그러면 R로 시작하는 원칙들이 7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7R 원칙과 3S1L 원칙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 다음 시간에 7R 원칙부터 이어가지고 설명할게요. 오늘 물류관리랑 관련된 이론들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퀴즈를 한번 풀어보시고 복습을 하시면서 수행평가 준비를 꼭 완벽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볼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